오늘 주제는 저희가 네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일단 박지은 기자가 온실가스 감축과 예. 관련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2030년 NDC. 예,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빠그러지다가 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2010년 목표는 2030년 목표는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바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2050년 그렇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그 수소 환원 제철 같은 거 얘기할 때 아직 없는 기술이다. 네네.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는 건데, 2030년 목표는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 목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NDC 얘기를 좀 드릴 거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는 약보합이네요. 네. 사상 최대 실적. 최대 실적이라 가지고 좀 움직일까 했는데 아침에 조금 오르다가 조금씩 좀 하더니 약보합으로 끝났군요. 네, 예. 삼성전자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 배터리 예. 얘기를 좀 하면서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 얘기, 네. 뭐 희귀 금속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장은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희가 얘기했던 게 에너지 비용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우리 오펙 형님들이 나는 감산 안 해. 뭐 유가 오르면 뭐 나야 좋지. 라는 태도로 나왔고, 내가 왜? 내가 왜? 우리 마다러시아 우리 푸틴 형님은 아니 뭐 그렇게 혼란스럽다면 내가 좀 해줄 용의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대폭 떨어졌습니다. 그 문제를 조금 러시아 쪽에서 풀어준 영향이 좀 있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 수요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미국의 부채 한도 네. 문제도 이거 이런 식으로 가다가 미국이 디폴트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 네. 이제 공화당에서 연말까지는 좀 일단 시간을 좀 더 보자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시장은 괜찮아졌어요. 조금 회복되는 경향이 보였고, 뭐 오늘도 조금 빠지면서 끝나긴 했어요. 한 0.1% 정도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시작할까요? 예. 예. 오늘 정부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8시 나왔는데요. 이 목표치가 대폭 높아졌습니다.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예. 원래는 이거 기존 이제 목표치를 2018년 대비해서 몇 % 줄이겠다. 예, 2030년까지 이건데, 원래는 이걸 26.3%로 잡았습니다. 그쵸. 예, 근데 오늘 상향된 게 40%입니다. 40. 예, 그래서 이거를 숫자를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원래 2018년도 때는 그 탄소 배출량이 한 7억 2,700만 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23%를 줄이면, 26%를 줄이면 한 5억 3,600만 톤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더 줄여서 4억 3,600만 톤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1억 톤을 더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일단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NDC에 대해서 모르실 분도 계실 거니까. 예.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계속 기후 문제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자 해서 우리 파리 협정 같은 거에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스스로 이만큼을 정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만큼 줄이겠다.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끼리만 줄이겠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법 제정을 해서 이렇게 땅땅땅 국무총리까지 의회에서 제정이 되면 이거를 이제 기후 협약 그 총회 가서 예. 발표를 하고요. 또 유엔에 제출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거 뭐 안 지킨다고 해서 뭐 어떻게 뭐 전쟁이 나거나 이건 아닌데 예. 어떤 정치적인 약속인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걸 지키는 게 좀 중요해지고요. 특히나 이제 점점점 이제 전 세계가 이런 친환경 흐름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나 예전에는 트럼프가 탈퇴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로 들어오면서 재가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좀 무게가 무거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6.3%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었던 기준이에요. 근데 네네네. 그거를 작년에 제출을 했다가 이제 욕을 먹었죠. 네. 뭐 장난치냐, 뭐 똑같이 갖고 오는 게 어딨냐.
그리고 숙제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네네.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제출을 할 거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엘고가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뭐 그 얘기 해주실 거죠 이따가. 아니요 해주세요. 예, 그 엘고 대통령이 그때 한국에 서한을 보내서 뭐 니네 한 50%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네, 얘기했는데 그렇게 그 50%라는 숫자가 왜 나오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지구 온도 상승이랑 관련이 있어요. 이게 네. 우리가 한 2도, 3도 뭐 요쯤 얘기할 때 한 26.7% 정도를 얘기했었는데 네. 2018년에 IPCC가 1.5도를 를 얘기했죠. 얘기를 했죠. 네. 그럼 2배를 상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네네. 우리나라도 한 50% 정도의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네.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한 40% 정도로 예. 늘린 그런 게 거죠. 40이라는 예. 숫자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정부에서 좀 설명하기로는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그 탄소 중립 녹색 상상법이라는 걸 이제 제정했잖아요. 뭐 예, 탄소 중립법이라고 그냥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따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5% 이상 감축하겠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랑 같이 더불어서 이번에 이제 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40%까지 감축하겠다라는 안을 내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톤을 더 감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서 나오는 전체 탄소 배출이 1억 톤이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맞추려면 철강을 안 하면 됩니다. 쉽네요. 쉽죠? 예. 철강 그냥 안 하면 돼요. 철강 산업을 안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포스코에다가 폭탄을 하나 떠들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탄소 그 폭탄에서도 또 탄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세부적인 이제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이 이제 전환이라고 해서 이건 에너지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네, 에너지는 발전 부분인데 뭐 석탄도 하고 LNG도 하고 원전도 하고 신재생도 이렇게 믹스돼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석탄 부분에서 기존에 28.5%를 줄인다고 했는데 석탄은 44.4%를 줄이겠다. 발전에서. 그러니까, 발전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일 거냐? 그러니까 석탄은 좀 줄이고 신재생 늘릴게. 그래서 2030년까지 신재생 그 발전 비율을 30%까지 올리겠다. 지금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2019년 기준으로 6.5%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풍력기가 우리 집 앞에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이게 네. 6.5라는 숫자까지 올라오는 것도 꽤 오래 걸렸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 숫자를 높게 가져간다는 얘기는 계속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태양광을 어디다 깔며 풍력을 어디다 깔며 우리나라가 2017년에 풍력을 17기가를 한다 그랬었어요. 이제 이만큼 되면 한 17기가 정도가 생겼어야 돼요. 근데 지금 1기가 예.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진짜 17기가를 해도 30%를 못 맞출 거예요. 못 맞추죠. 근데 일단 하자라고. 예, 일단 하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게 지금 말씀드린 전환에 대한 내용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겠다, 확대하겠다. 이게 방안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학 제품을 만들 때 이제 납사를 넣어가지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이 납사를 가공해서 나오는 걸 대체하기 위해서 뭐 바이오 납사를 쓰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참고로 바이오 납사는 현재 없죠. 네, 없어요. 예,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산업에서는 14.5%를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전엔 6.4%였는데 이것도 거의 2배 이상을 더 감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그거 말고도 더 있어요. 뭐 건물, 수송, 농축산물, 폐기물에서도 감축 목표를 조금씩 제시했는데 어쨌든 핵심이 되는 두 가지가 이제 그 전력이랑 산업이다 보니까 그걸 좀 핵심적으로 얘기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방안이 있냐. 라는 얘기를 두고 오늘 토론회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숨만 쉬어도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네네. 숨을 반만 쉬죠. 그럴까요 지금부터? 거의. 근데 이게 제가 숨을 반만 쉬자는 얘기를 사람으로 비유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기업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진짜 숨을 반만 쉬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동률을 그냥. 그 철강을 할 때는 석탄을 쓰는 게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얘기는. 그냥 석탄을 절반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철강 생산을 절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방법이라고 해도 돼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다 같이 우리나라 시가총액도 절반으로 반통하고 지금 3,000이니까 1,500으로 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기로를 활용한 제강으로 전환을 하고 미래의 기술을 빨리 도입시키겠다. 철강 부분에서는 자 석유화학에서는 납사를 바이오 납사로 바꾸겠다. 자원 순환을 통한 폐 플라스틱을 원료로 활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뭐 계속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그 기술들이 현재 전기로 기술 있습니다. 존재하죠. 전기로 근데 기술이 있는데 전기를 엄청 많이 써서 전기를 그동안 없애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기를 엄청 많이 쓴다는 얘기는 그럼 또 석탄을 엄청 엄청 태워야 돌려야 되는 된다는. 네, 그런 식의 이제 질문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상용화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용화를 최대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때려 붓겠다. 우리가 R&D를 하겠다. 뭐 이 정도의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돈을 태워서 발전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태인데요.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소환원 제철법 얘기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 업계에서는 한 2050년대야 네, 2050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런 다른 아까 석유화학 회사들도 이 탄소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려면 설비를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새로 깔아야죠. 네, 새로 깔아야죠. 이게 기술이 없는데 기술을 또 개발시키고 그걸 상용화 해본 다음에 설비를 다시 깔아야 이제 그때부터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데 30년까지 당장 40%를 줄여라라고 하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정경련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정경련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경련 친기업의 대표주자죠. 그러니까 정경련의 입장은 그냥 친기업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점 목표보다 50% 이상 상향된 셈이고 이제 8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리한 목표치라고 볼 수 있다. 산업부문 감축 목표는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아졌는데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감안하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축소되고 국민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게 사실 정경련의 입장은 어느 정도 반 정도는 감안하고 볼 필요도 있는데 이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팩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한 추계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게 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1,400조 든다는 얼마 전에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거 부분도 있을 거고 목표 수립 일정에만 쫓겨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한다라는 얘기들이 정경련의 입장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토론회에서도 그러면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용이 계속 증가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전망치가 있느냐? 없다. 없습니다. 네, 없다.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길이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기술은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얼마가 드는 줄 알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자 목표치만 이렇게 딱 세운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지금 산업계 입장에서도 이렇게 반발하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에너지 전환을 하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 에너지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거 자연스럽게 전기료 오르고 그럼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요. 특히나 지금 시기가 안 좋은 게 이 에너지 전환 문제 때문에 사실 그 LNG 가격도 엄청 오르고 지금 석유 가격도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간이 생기니까 석유나 화석연료 발전에 대한 투자가 좀 감소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공급량은 그때 계속 이어져 와야 되는데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그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국민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발전경제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변화는 시작이에요. 이게 예전부터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흐름이 그냥 툭 단절이 되고 아예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파리 기후협약이니 교토의정선이고 옛날부터 수십 년 동안 있어갖고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산업계나 어떤 연구개발 쪽에서 뭔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다들 그걸 기대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 NDC를 비롯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그 말 자체가 작년에 나온 말이고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는 산업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산업을 우리는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왜 준비도 없이 그런 얘기하냐? 전 세계가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럽이나 조금 돼 있을라나? 네, 유럽은 좀 됐다고. 조금 돼 있는 정도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얘기하더라고. 제가 뭐 포스코 얘기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탄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동안은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탄소를 줄이려 그런 게 아니고 연료를 적게 사용하는 효율을 높이는데 연료를 적게 사용해서 우리가 비용 절감을 하려고 그랬다. 그 얘기는 기존에 있는 설비를 그대로 쓰면서 연료를 적게 사용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R&D를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이걸 툭 잘라가지고 그 설비 없애, 새로 만들어 이런 상황인 겁니다. 네. 거기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 거냐 그거는 잘 모르겠다. 알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기술은 무슨 기술로 하냐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지키라는 거냐 모르겠다. R&D 비용을 주겠다. 몇 정도. 뭐 한 10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한 10억 정도 써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얘기죠. 근데 이게 뭐 지금 댓글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이걸 안 한다고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 우리가 안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안 하겠다. 중국처럼 우리는 그럼 2060년에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걱정스러워요. 네, 그래서 이게 분명히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고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탄소 감축을 하고. 근데 그 길까지 가는 게 너무 절망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길이 없으니까. 네, 길이 없으니 그 길을 막 파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목표는 딱 찍어놨는데 거기로 가는 길은 없어요. 지금 정한지님이 과학을 배워야 아이디어가 나오긴 한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지금 생각해볼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 목표는 지금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코스피를 3,000짜리 코스피를 1,500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야 이게 낮을 때 사람들이 충격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내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데 어떻게 어떻게 충격을 안 받을 수 있냐?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인류가 망한다니까. 그러니까요. 참 이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론회에서도 굉장히 좀 사람들이 예민하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할 건데 너네는 이런 정책을 내놓냐.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총리, 미국 부총리까지 서한을 보내가지고 압박을 넣고 있는 상태고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또 패권의 논리로 또 보기만 힘든 게 실제로 지구온난화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원하는 거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상용화가 빨리 돼서 감축을 하겠다 이런 건데 그럼 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작용들에 대해서 조금 좀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걸 좀 촘촘하게 내놔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게 아닌가 이번 대책에서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립지 않습니까? 트럼프 지구 온난화? 난 겨울에 춥던데 안 해. 추워가지고. 야, 북극에 얼음이 녹는데 그래? 그럼 우리 대서양 말고 북극해로 유럽을 가면 되겠구만. 그렇죠. 그럼 빨리 갈 수 있잖아.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그렇죠. 네. 사실 그 정도로 어려운 과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는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주 봐야 돼요. 네. 이거를 에이 설마 뭐 아예 그게 말이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왔던 기간이 지금 한 10년, 15년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하고서는 가기가 어려워. 이게 제가 에너지업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들을 해요. 전문가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많이 배운 전문가 그리고 기존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분일수록 네네.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NDC 40% 정부가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대놓고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가 뭣도 모르면서 그냥 뭐 정책적인 어떤 아젠다로서 뭘 하려고 그런다. 불가능한 걸 왜 자꾸 얘기하냐. 그리고 뭘 하려고 하잖아요. 뭐 태양광을 한다, 풍력을 한다, 수소를 한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게 안 되는 이유들을 쫙 지적을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기술적으로 뭐가 문제고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국민적 피해가 어떻게 나니까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 기술을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고 거기서 근데 기존 기술의 효율성을 높여서 NDC 40%를 맞출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안 된다니까 안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왜 자꾸 한다 그러냐. 그럼 안 해요? 어떻게 안 하냐고. 안 할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그래요. 야 그거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안 돼. 왜 안 돼? 이런 이유로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안 된다고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라도 해볼래요. 그럼 해봐라. 되나 봐라. 그럼 분명히 반발이 생겨요. 이 문제들이 이거 해보니까 시행착오도 생기고 그럼 그분들 그러겠죠. 거 봐라. 내가 안 된다 했지. 내가 안 된다 했지. 거기에 쓸데없는 돈 쓰고 이게 뭐냐.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은 10%라도 줄일 수 있었는데 니네는 실패해서 하나도 못할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역사가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과 거봐라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누가 역사를 만들었냐. 그러면 대부분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때 왜 그러냐. 그거에 대해서도 그 논리 그거 가지고도 논쟁을 했어요. 그때 그분들이 그거 얘기하더라고요. 야, 거봐라라고 해서 맞는 경우는 역사가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거봐라가 좋은 건데 역사가 굳이 그 엄청난 충격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해주는 것뿐이다. 근데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된 건 정말 희박한 사례이기 때문에 역사에 기록돼 있을 뿐이다. 뭐 그 얘기를 좀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문제를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에너지 문제 얘기할 때 우리가 미처 조금 실수했다라고 생각 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저희가 같이 했었죠. 전력요금 얘기할 때. 예, 했습니다. 그때 가스 가격은 올라갈 거고 겨울에는 안 좋을 거고 여기에서 지금 오펙이라든지 뭐 러시아라든지 뭔가 여기서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ESG 때문에 석탄가스 투자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줄 수 있는 공급단의 문제가 쉽지 않을 거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참 우리가 기자들이 너무 네거티브해. 그래서 거기서 끝났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 자본시장에 계신 분들은 유가가 오른다고? 그럼 정유주를 사야지. 와 실제로 정유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 모든 그러니까 코스피가 3,200에서 3,000 내려오는 거기 폭락장에서 정유만 막. 정유주는 꿋꿋하게 거기서 올라가더라고요. 좋습니다. 요즘에 마진도 되게 좋아졌고요. 예. 물론 그 가격 오르면 사실 그 재고평가 때문에 좋아지는 건데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마진 오른 거잖아요. 근데 마진이 진짜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유주가 되게 좋았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거를 안 좋은 것만 생각. 안 좋은 것만 생각해가지고 안 되는 애들만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전기료 오른다 이것만 막 생각하다가 한전 끝났네 뭐 이런 얘기하다가 뭐. 예. 참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뭐 그냥 굳이 정유주 안 사면은 뭐 유가 선물을 사든가 가스 선물을 사면 되잖아요. 네. 물론 가스 선물을 샀다 우리 마더 러시아에서 내가 해줄게요 그러면서 뭐 40%씩 폭락하고 막 그랬다는데.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웠던 거는 저희가 이제 오징어 게임 얘기하다가 네네네. 엔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그리고서 한번 이렇게 K 컨텐츠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면 그다음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은 상장사가 아니니까 그 회사는 그거랑 뭐 이정재 씨가 뭐 한 투자 회사가 있는데 이런 주식은 좀 위험하고 네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넷플릭스의 그 다음 작품으로 나오는 뭐 지옥이라든지 요런 데 관련한 회사들을 좀 보셔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참 이번과 얽히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엔터는 탄소 배출을 안 하지 않냐. 아. 그러니까 에너지 요금 인상하고 엔터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정유랑 엔터주가 그 폭락장에서 버티더라고요. 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녹색 문제 얘기하면서 야 암담하다 이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다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좀 생기는 투자 아이디어는 그 탄소 배출권 있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본 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는 탄소 배출권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우리도 이제 활성화가 되면 그게 좀 더 그거에 맞춰져야 되니까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는 일반 투자자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입하게 만든다고 지금 뭐 제도들이 좀 정비가 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 지금 기업들끼리 하니까 이게 네네네. 우리가 투기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네. 뽀피디 같이 단기 투자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투기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투기꾼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 거래를 많이 이루어줘야 가격 형성 기능을 해요. 그쵸. 그래서 네. 이게 적정한 가격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 가려면 거래량이 꽤 많아져야 돼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 거래 상대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때 그 투기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거래를 일으켜 줌으로써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그쵸. 기능을 해요. 예. 근데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거래의 문제는 뭐냐면 이 탄소 배출권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네. 얘를 모아놔요. 그렇죠. 내가 언젠가 탄소 배출을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걸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다 모아놓기 때문에 매도가 없어요. 매도가 없다는 얘기는 매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개인 투자자들 시장을 좀 열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을 때 그때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투기판 된다. 그러니까 이게 투기판 된다라는 우려는 너무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요끼리 거래를 했을 때는 가격 발견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당장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에서를 대하는 태도도 네네네. 정부도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뀔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겠네요. 그래서 뭐 지금 그럼 뭐 자동차에서는 뭐 전기차는 어떠냐, 수소는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네. 것도 우리나라 기업의 펀더멘탈, 기업 평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될 거예요. 바이오 납사 같은 거 네.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진짜로 하는 기업 있으면 기존에 석유화학 했던 밸류에이션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기가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 흐름에 대해서 면밀히 보셔야 될 거고 새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이 기존의 패러다임과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보셔야 될 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NDC는 분명히 기업들한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데 네. 아직까지 잘 모르겠으니까 좀 우리가 팔로우를 하면서 네.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